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입 전문 로고스 멘토 학원입니다. 2016 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에 대해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숙명여대 논술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그 명칭을 논술 위주 전형이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48명이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다고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전형 방법을 본다면 논술이 60%, 학생부 40%,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비율이죠.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교과만 반영하고 비교과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비교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출결과 봉사활동 정도 이것만 반영하기 때문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이건 거의 기본점으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숙명여대는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만 반영한다는 점 알아두면 되고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 전체 전형 총점이 1000점입니다. 100점 만점인 경우도 있고 1000점 만점인 경우도 있는데, 숙명여대는 1000점 만점, 논술 60%니까 600점, 학생부 교과 40%니까 이제 400점이죠. 근데 이제 최저점이 없는 대학도 있어요. 하지만 숙명여대는 최저점을 주는군요. 논술이 450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300점. 그렇다면은 논술에서 150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100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논술의 배점 규모가 이제 1.5배 정도 크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가 100점 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등급 간 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한번 검토해 봐야죠. 학생들이 이제 그 내신 교과 등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낮아서 숙명여대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끔 물어보거든요. 반영 과목에 있어서 일단 인문계는 국수형 사회 과목, 자연계는 국수형 과학 과목, 이건 보편적인 케이스죠.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형은 필수고요.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택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과든 이과든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 간 점 차이 한번 볼게요. 일단 400점, 1등급이 400점 만점이었죠. 40%니까. 그리고 이제 9등급 300점 기본점으로 주는 거고요. 1, 2등급 사이에 4.4, 2, 3등급 사이에 4.5, 3, 4등급 사이에 4.6, 이렇게 0.1씩 증가하다가 4, 5등급 사이로 가면서 20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20점 차이를 논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숙명여대 논술고사의 내용은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문계, 자연계 각각 120분의 시간을 줍니다. 120분. 시간은 그렇게 뭐 촉박한 건 아니에요. 공통 문제가 하나 있고 계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공통과 계열 문제 하나씩 있어요. 인문계는 이제 일단 국문서술형이기 때문에 원고지에 쓰는 천자 똑같죠. 근데 자연계의 경우는 대개 1번 문제부터 수학 문제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숙명여대는 공통 문제로서 국문서술형 천자를 주고 2번으로 가가지고 수학이든 과학이든 노트 형식의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좀 정확히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문계 문제 2015학년도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제가 앞에 하나 있다 그랬죠. 제시문이 가, 나, 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문제 입장 차이를 설명하라 해서 이제 천자네요. 아까 우리 봤던 거죠. 그리고 계열 문제에 들어가서도 역시 국문서술형 가, 나, 다 까지 3개 제시문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 천자짜리입니다. 그래서 천자 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대로. 그렇죠? 자연계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이제 1번 문제부터 수학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숙명여대는 좀 특이해요. 공통문항에 있어서 가나다 이렇게 3개의 제시문과 함께 뭐 견해를 논술하라는 식의 천자 논술문 국문서술형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가지고 계열문항 가서 가, 나, 다 이렇게 주는데,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다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인문사회 지문인데,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를 보면은 2-1 AB가 돼 있고 2-2 이렇게 문제가 돼 있죠. 요 중에 2-1에 해당하는 AB 문제는 과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수리적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수리 형태의 문제죠. 수리와 과학을 이제 결합한 형태.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가지고, 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유를 논술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인문형이에요. 인문형.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을 본다면 이렇게 소문항 2개 정도가 수리과학적인 문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문형 국문서술형이라는 점. 따라서 숙명여대 자연계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수리과학보다는 인문형 문제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둬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숙명여대 전형 계획이나 그 입시 요강에 보면 자연계열 문제는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수리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다라고만 다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학과는 인문 유형이라고 그랬죠.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내신 반영에서 국수형은 필수고 아까 사회와 과학은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과생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 유형은 인문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논술평가위원 2인이 각각 9등급으로 종합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600점에서 450점 사이 150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9등급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9등급 평가를 하게 됐을 때 내신이 좋지 않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4등급까지는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제 5등급쯤 내려가면 20점 차이를 벌리지 않습니까? 요 20점 차이라는 건 결국 숙명여대 입학처에서는 20점 차이를 둠으로써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별로 선발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의 논술력이 아주 출중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5등급 정도라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만점을 받아도 이 5등급 20점을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그거는 좀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숙명여대 2016학년도 논술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인문계부터 보겠습니다. 국비 수 A 자연계도 이제 교차 지원하는 걸 허용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교차 지원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국어 B를 보고 이제 수학 A로 B에서 전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생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사탐은 두 과목 평균으로 돼 있고요. 두 과목 합 4등급 중위권 대학의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나노물리학과부터 화학과, 생명과학 이렇게 해서 식품영양학과까지 국어는 A, 수학 B, 영어 과탐 두 과목 해가지고 두 과목 합 4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 센 편이네요, 조금. 자연계는 대체로 이제 인문계보다 한 등급 정도가 낮게 설정이 되거든요. 다음에 통계, 컴퓨터과학,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요 경우는 인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국외의 수비 0, 사탐 두 과목 평균, 국비수의 0, 과탐 두 과목 평균 어느 쪽도 다 허용을 하는데 두 과목 합 4등급. 두 과목 합 4등급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게 되면 합격 가능성은 2배 이상 충분히 올라갑니다. 숙명여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만족도는 맞춰주는 비율은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합격 가능성 높아진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작년도 2015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수능 직후 주말에 시험을 봤습니다. 따라서 수능 보고 나서 이제 뭐 하루 정도 공부하고 와서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전형 계획상으로는 올해 숙명여대 논술고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그 숙명여대 논술 경쟁률은 어땠는가? 25.24대 1 높지 않은 편입니다. 중위권 대학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40대 1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모집 단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경쟁률, 인터넷 스마트 경쟁률에 들어가면 대학별로 전형별 그 경쟁률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요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논술 우수자 전형이니까요. 논술 우수자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과대학 같은 경우 20대 1 정도, 생활과학대도 20대 1, 30대 1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 있네요. 일부 있네요. 그리고 자연계열로 넘어가면서 20대 1, 10대 1 정도 선, 그리고 이제 의료학과가 좀 높습니다. 의료학과가 그래서 31.83대 1로 좀 높은 편이고 이렇게 높낮이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문과라고 높고 이과라서 낮고 뭐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경쟁률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춰주면 경쟁률은 뭐죠? 반 정도 이하로 줄어든다. 그런 거니까 실질 경쟁률은 제 생각에는 한 10대 1 겨우 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논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오는 학생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실질 경쟁률은 10대 1 정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수능 직후 시험 본다는 점 수능 최저 꼭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인문계열 문제 유형에 주로 치중해가지고 숙명여대는 논술고사가 시행된다는 점 4등급까지는 한번 4등급까지는 문제 안 되고 5등급도 자신의 논술력에 여하에 따라서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48명을 뽑는 숙명여대 논술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숙명여대 논술 전형에 꼭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